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조건과 환경이 딱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건 어쩌면 이기적인 게 나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이기적으로 사는 게 뭐가 나쁜가요? 안 그런가요? 가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혼자 착한 마음으로 가지고 놀다가 공경에 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학교의 이야기는 항상 큰 그림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뭔가를 해야겠다고 나서게 되면 정말 본인의 뜻대로 되질 않고 오히려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물이 차서 넘치는 항아리처럼 그저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속의 변화를 기다려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건 저절로 이루어져 갑니다. 제가 공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는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너무도 쉬운 주문이에요. 아니지, 오히려 복잡하지 않고 쉽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가 너무도 다른 분들이 많죠. 보통 우리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카메라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그 방송에서 조심을 한다고 내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 나를 표현하는 거로 착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은 내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는 내 영혼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말을 하면서 드러나는 나의 모든 행동과 태도, 표정, 눈빛, 말투 같은 것으로 동시에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다고 느끼게 되죠. 동시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고 못 느끼고 하는 건 역시 각자의 역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1세기입니다. 과거에는 내 행동이 감춰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21세기는 CCTV와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내 정보가 감춰질 수가 없어요. 이건 그 누구도 피해가 지질 않아요. 그렇다는 건 내 겉과 속이 똑같아야 살기 편하다는 말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개인적으로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든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건 모든 사람이 공인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겉치장을 하는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닦는 일에 힘을 쓰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인스타니 유튜브니 하는 모든 현상들이 다 그렇게 읽힙니다. 당분간 눈속임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기업들의 최대 화두가 지속 가능한 경영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데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고요. 모든 인간은 전생에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업이 있고요. 그 업에 의해 이번 생에 나의 부모를 만났고 그 덕분에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육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전생의 업에 의해 만들어진 인연을 따라 빚을 갚고 빚을 받기도 합니다. 주고받죠. 일방적인 관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업연이라고 부릅니다. 업에 의해 만들어진 인연. 그럼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내 업을 풀어내는 일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업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 내 업을 풀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일을 해야만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에는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공부하고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고 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돈 버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돈을 버는 일이 따로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표현이 우리들의 관념으로 딱 박혀버려서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과 조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덜그덕덜그덕거리게 됩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돈 버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밥도 먹어야 하고요. 똥도 싸야 하고요. 잠도 자야 합니다. 또 돈벌이랑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맞나요? 그런데 이 일들이 다 따로따로 동떨어진 일일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 되는 일만 한다고.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야, 너 돈 때문에 나 만나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니, 돈 되는 일만 한다며 하고 다시 물었죠. 아, 나를 만나는 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웃었죠. 졸지에 선문답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눈앞에서 부처님이 지나가시는데 먼 산을 바라보며 부처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죠. 우리의 일은 사실 돈 버는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일은 내 업을 풀어내는 것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변으로 만나서 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이 어변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업을 풀어내라고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온 거고요. 애초부터. 애초의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만 인간의 세상살이가 다 풀려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막혀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운 것을 남을 줘야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립니다. 원래부터 배우는 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남을 주기 위해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남을 줘서 그 사람을 도우면 나는 그 사람이 알아서 먹여 살린다는 거죠. 이처럼 서로에게 진 빚이 있어서 어변에 고리로 붙여놓고 서로의 빚을 갚아가라고 저마다의 재주를 줘서 성장하게 한 이 자연의 시스템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얼굴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이 지구별의 80억 개의 얼굴과 80억 개의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를 위해 살기만 하면 나는 저절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지구별이 공인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난 건 우리들이 다니는 회사, 기업 같은 것들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영어의 컴퍼니는 우리나라의 식구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이 밥을 먹고 동고동락하는 사이라는 거죠. 또 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고 해요. 같은 꿈을 꾸고 하나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럼 기업은 또 어떤가요? 업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숙제를 같이 풀어가자고 만든 게 회사고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숙제를 풀어야 하는데 서로의 힘을 합해서 같이 풀어가자고 모인 곳이 회사고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큰 꿈을 꾸는 사람이 세상에 나오고요. 그 꿈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모여서 으쌰으쌰 해서 일으킨 것이 기업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여기 어디에 노동자가 있고 사측이 있냐는 거죠. 아이고야 참말로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지 나는 그 사회주의라는 그게 참 그래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 사회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다 망쳐버렸단 말이죠. 이 막스의 사상은요, 아직 이 세상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설익은 청년의 생각으로 만든 논리예요. 정말 수천 년 노예 생활을 해온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 우리 인간들의 영혼은 보지 못하고 유물론에 빠져서 역성혁명을 일으켜 이 사회의 부조리를 다 때려잡고 해결하겠다는 발상이잖아요. 그 결과 어찌 됐나요? 러시아에선 피해 숙청이 벌어지고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이죠. 결국 20세기가 마무리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문을 닫고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모두 흡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나라에서는 노동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사회주의의 그 계급론 주장을 계속 벌이면서 갈등을 조장합니다. 정말이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만들어진 구조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36년간 남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겨우 주권을 찾아갔고 이 나라를 만들 때 이 나라를 만드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홍익인간의 나라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대한민국, 크게 하나가 되는 백성들, 만백성들의 나라라고 지었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그 노래 가사도 만들어서 애국가를 만들었지 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헌법에 못을 박고 교육법에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써놓았습니다.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한국전쟁이 떡하니 벌어졌죠. 그리고 그 한국전쟁을 치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예요. 이 한반도 안에 존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류 사회가 수천 년간 피를 흘려가면서 완성한 지식과 기술과 그 자본을 가지고 와서 건설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겨우 먹고 살만해지니까 갑자기 우리 사회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눠서 분리를 시키고 갈등을 만들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런 짓을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집단들이 만들었다는 게 부끄러워야 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들은요, 이 서양의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살아본 거예요.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말이죠. 한번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구멍이 숭숭숭 푸석푸석한 논리들 아니던가요? 그럼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들만의 방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라고 이 모든 환경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 인간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개인주의로 빠지는구나.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으면 이 사회가 점점 개인을 고립시키는구나 하고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이제 그 해법을 찾아야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 숙제이고 과업이라는 거죠. 개인의 업을 혼자서 풀 수 없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단체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모인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나와 이 사회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회사는 남의 회사가 아니라 내 업을 같이 풀어가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얼굴을 하고 저마다의 재주를 가지고 저마다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위해 살기만 하면 나는 저절로 사라지도록 이 사회를 그렇게 구성해 놨고요. 우린 공인으로 살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